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올해도 CES 2026을 통해 2026년 한 해를 준비하는 TV 신제품들이 일제히 발표되었죠. 오늘은 가장 먼저 LG OLED TV 2026년 신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빠르게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업을 소개하면 위로부터 W6, G6, C6, B6입니다. 뒤 숫자는 발매 연도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지난 2016년 출시 모델에도 똑같이 사용되었던 표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B6, C6를 검색하시면 10년 전 모델이 함께 노출됩니다. 제품명 네이밍은 개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올레드 라인업 중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까지 플래그십으로 판매되던 M 시리즈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M 시리즈는 G 시리즈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와 무선으로 구성한 모델로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계륵 같은 포지션이었죠. 그 모델을 대신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선보였던 월페이퍼 TV W 시리즈가 부활했습니다. W6는 9.9mm의 두께 그리고 여기에 M 시리즈의 무선 셋톱박스 제로 커넥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W6는 과거의 W 시리즈를 오롯이 계승한 모델일까요? 이건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6 아래로 G6, C6, B6가 있고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엔트리 라인인 A6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즈 구성은 W6는 77, 83인치만 출시되고 G6는 48, 55, 65, 77, 83, 97인치, 42인치를 제외한 전 사이즈가 출시됩니다. C6는 97인치를 제외한 42인치부터 모든 사이즈를, B6는 48인치부터 83인치까지 출시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새로 발표한 2026년 올레드 패널을 LG전자에서는 포스텍 올레드 패널 2.0이라 부릅니다. 이 패널은 W6, G6에만 채용되는데요. 이 패널에 포함된 브라이트니스 부스터 울트라, 빛 반사율 0.3%로 낮춘 리플렉션 프리 프리미엄 역시 W6, G6 두 모델에서만 지원됩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의 제한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48인치와 가장 큰 97인치는 구형 패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두 사이즈는 패널 업데이트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년 전 패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7인치 모델의 리프레시 레이트가 120Hz로 제한된 점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C 시리즈가 다시 3종의 라인업으로 나뉜다는 점인데요. 기본 C6 외에 상위 모델 C6H 그리고 영가형 모델 CS6라는 두 종의 파생 모델이 존재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모델은 C6H입니다. C6H에는 포스텍 올레드 패널 1.0, 즉 지난해 G5에 탑재되었던 모델이 적용됩니다. 이 6H에 채용되는 패널이 올해 2.0이냐 작년에 1.0이냐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요. C6H의 실측 결과를 공개한 캘리브레이터에 따르면 10% 윈도우 기준 2200니트가 측정되었고 올해 G6는 약 2850니트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G5를 직접 실측했을 때 10% 윈도우 기준 2330니트가 나왔기 때문에 C6H는 1.0 패널을 사용하고 히트싱크 등을 제거해 밝기가 다소 낮아진 2200니트가 나온 것이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비디오 프로세서는 알파 11 제너레이션 3로 업그레이드되어 W6, G6, C6에 적용되고 B6는 하위 버전이 탑재됩니다만 정확한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리프레시 레이트는 지난해 제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최대 165Hz를 지원하고 B6에서는 120Hz로 제한됩니다. 외부에서는 26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HDI 버전은 전 모델 2.1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HDMI 2.2는 빨라도 내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올해 패널을 포스텍 올레드 패널 2.0이라 부르고 LG 디스플레이는 프라이머리 RGB 텐덤 2.0이라 부릅니다. 두 기업이라도 용어를 통일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별도로 운영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용어 자체도 소비자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길고 어렵게 만드는지 또 이해가 되질 않네요. 구조는 기존 RGB 구조의 밝기 확보를 위해 블루 서브 픽셀을 하나 더 추가한 RGB 구조입니다. 패널 스펙상 최대 밝기는 지난해 4000니트를 기록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약 12%가 증가한 4500니트를 기록하고 또한 표면 빛 반사를 개선해 반사율을 0.3%로 끌어내려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밝기 수치는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사의 발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요.
이는 패널 자체의 최대 수치일 뿐 실제 적용된 TV에서는 내구성, 화질 튜닝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밝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6의 실측 밝기가 2850니트로 알려져 있고 G5를 저희가 실측했을 때 2330니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약 20% 더 밝아졌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반가운 스펙은 빛 반사 억제입니다. 0.3%까지 낮아진 반사율 덕분에 어두운 영화 감상 시에도 몰입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쟁 제품이 외부 조명이 켜질 경우 블랙이 그레이로 바뀌는 현상이 있는 만큼 더욱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흔히 TV로 공포 영화를 보다 TV에 비친 내 모습에 더 놀라게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올해 패널은 이 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컬러 재현이나 블랙 표현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실제 테스트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모델에는 눈에 띄는 신기능은 보이지 않습니다. 웹 OS 26으로 업그레이드되며 AI를 강조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지포스 나우 앱이 기본 탑재되어 클라우드 게이밍 환경에서도 4K 120Hz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앰비언트 필름메이커 모드가 한 단계 발전해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픽처 모드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이 한 발 먼저 지원하고 나선 돌비 비전 2 지원의 경우 LG전자는 아직은 돌비 비전 2의 효용이 그리 크지 않기에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 밝혔고 대신 돌비의 무선 사운드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 커넥터를 지원해 LG가 이번에 발표한 LG 사운드 스위트 사운드바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TV와 사운드바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만 여기에 더해 리어 스피커 M7이나 M5 한 조를 TV와 무선으로 연결해 스테레오로 쓸 수 있습니다. 최대 27가지의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흥미롭습니다만 자유로운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 실제 음은 어떨지 직접 테스트해봐야 평가할 수 있겠죠. 이상 2026년 LG OLED TV 신제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W6, G6에 적용된 2026년 신형 패널은 밝기 향상뿐만 아니라 빛 반사를 크게 개선한 점이 매우 반갑습니다. 또 계륵 같았던 M 시리즈를 일소하고 W 시리즈를 보완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97인치 모델에 변화가 없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100인치 이상 중국산 LCD TV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97인치 OLED는 성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가격을 빠르게 인하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구형 패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격까지 그대로라면 과연 누가 LG OLED 97인치를 구매하려고 할까요? 일단 소비자가 구매해 호평이 쌓이고 그게 다시 수요로 이어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폼팩터에 대한 안일함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OLED TV의 폼팩터는 W6로 슬림함을 자랑한 것 외에는 수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경쟁자 삼성이 내놓은 130인치 마이크로 RGB TV 화질을 떠나서 디자인을 보세요. 디자인만 봐도 당장 내 집에 드리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지 않나요? 97인치 OLED TV에 중국산 제품에서나 볼 법한 스탠드를 달아 체면 칠해하는 LG의 행보가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또 이번에 새로 발표한 LG 갤러리 TV는 삼성의 프레임 TV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OLED 패널을 적용했다면 차별화라도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지난해 발표한 액티브 방식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136인치는 전시는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보도자료나 홍보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제품 잘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홍보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LG전자가 TV 신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미디어도 초청해 TV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TV 신제품을 국내 미디어에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초대한 해외 미디어에게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매년 CES를 가다가 전시장에서 정작 TV 신제품을 볼 수조차 없어 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다면 갈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마 일간지나 TV 방송사 위주로만 안내가 되었겠죠. 언감생심 초대는커녕 국내 미디어를 위한 공개 행사가 있다고 귀뜸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영향력을 하피TV가 가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